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소자 두 개에 대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LCD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뭐 플랫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자인 건 분명하고요.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LCD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뭐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LCD 자체가 자발적으로 빛을 내는 소자는 아니기 때문에 백라이트라는 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광량이 균일하게 이제 액정 셀에 입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기 위한 다양한 이제 광학 필름 같은 이제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정 셀을 이제 거치게 되면 액정 셀 자체를 통과하더라도 얘에 의해서 어떤 색깔을 구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칼라 필터라고 하는 이제 색깔을 낼 수 있는 소자가 필요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앞 뒷면에는 이제 평광자라고 하는 이제 폴라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호리젠탈 폴라리제이징 레이어, 이제 뭐 버티칼 폴라라이징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서로 90도 방향으로 되어 있는 폴라라이저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빛의 평광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이거를 감싸고 있는 샤시 부분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OLED랑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 그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액정 셀 부분만을 한번 이제 떼서 살펴보게 되면 액정 셀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액정은 상하 두 개의 기판을 활용하고 이 중간에 액정층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층의 이제 튜너빌리티, 이제 각연성을 활용을 해서 평광을 제어를 하게 되고, 이 평광 제어를 통해서 실제 동작이 이제 빛의 온 오프가 제어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LCD 모드의 좀 더 구체적인 다양한 LCD 모드에 대한 얘기를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초창기에 이제 응용이 많이 되었던 이제 TM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TM 모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평광자가 서로 90도로 이제 되어 있는 평광자 두 개가 액정 셀 상하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액정의 이제 그 초기 배양 상태가 초기에 이제 정렬 상태가 이제 평광자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누워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 이제 액정은 이제 아래 평광자에 수평하게, 위에 액정층은 위쪽에 수평하게 되어 있으면 액정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컨티뉴어스한 미디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층의 배양 방향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서 이 가운데는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액정의 배양 방향이 제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평광자의 방향을 통과한 빛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보면 평광이 안 된 빛이 첫 번째 평광자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 평광자에 맞는 방향으로만 빛이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통과된 빛이 이 액정층에 의해서 이제 빛이 가이딩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래 평광자와 맞는 방향으로 이제 빛의 평광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평광이 안 된 빛을 100%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평광자를 통과한 50% 감소된 빛이 들어오게 되고, 이 아래쪽의 평광자는 이상적으로는 그 통과된 빛이 다 투과하기 때문에 50%의 광 효율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상적으로. 물론 기판에서의 반사도 발생을 하고 그 평광자에서의 자체적인 흡수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50%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위아래 기판에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에 이제 트위스트된 형태로 누워있던 액정층이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액정층의 정렬이 변하게 되는데, 뭐 최종적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다 서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평광자를 통과해서 가이딩 돼서 아래쪽으로 이제 평광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가이딩 되는 액정층 자체가 가이딩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빛이 이제 투과를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압에 따른 투과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는 투과도가 높다가 전압을 걸게 되면 점점점 투과도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층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구현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OLED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OLED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단순한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상용 소자를 위해서는 기판을 두 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쪽 기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그래서 기판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에미션 레이어라고 하는 이제 빛을 낼 수 있는 에미션 레이어 하나와 위아래 에노드 캐소드 전부 두 개만 존재하면 빛을 날 수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빛을 이제 발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외에 여타의 레이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레이어들이 다음과 같이 뭐 HTL, 뭐 HIL, ETL, EIL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의미는 이제 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홀 인젝션 레이어, 홀 트랜스포트 레이어, 일렉트론이 잘 들어오고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일렉트론 뭐 인젝션 레이어, 일렉트론 트랜스퍼 레이어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트 레이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전극의 방향과 이제 발광 방향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빛이 나면 바텀 에미션, 위로 빛이 나게 하는 구조라면 탑 에미션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액정과는 달리 이제 OLED 소자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빛이 나는 소자이기 때문에 에미션 레이어에 의해서 빛도 나고 이 빛에 의해서 빛이 색깔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TV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칼라 필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색을 구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좀 더 이제 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OLED의 발광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뭐 특별할 건 없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LED의 발광 효율과 발광 메커니즘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빛이 나는 에미션 레이어가 이제 정중앙에 존재를 하거든요. 캐소드에서 일렉트론이 주입이 되고 에노드에서 홀이 주입이 되게 되면 이 주입된 일렉트론과 홀이 이제 에미션 레이어에서 일렉트론 홀 페어를 생성을 하게 되고 안정한 상태로 이제 일렉트론이 내려가게 되면 즉 이제 가전자 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남은 에너지만큼이 이제 빛으로 발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HTL, HIL, 뭐 HTL, 뭐 ETL, EIL 이런 레이어들이 좀 더 효율을 높은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OLED와 LCD의 이제 장단점을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LCD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빛이 나는 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두껍다. 역시 마찬가지로 액정층 자체가 이제 액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체를 가질 수 있는 상하 기판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LED는 상대적으로 이제 얇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요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블랙 레벨인데요. 즉 얼마만큼 이제 어두운 화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느냐인데,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레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LCD 자체가 자발적으로 빛이 나는 소자는 아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일반적으로는 켜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잘 막는다고 하더라도 빛샘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랙 레벨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빛이 나는 온 오프가 가능한 OLED 소자에 비해서는 블랙 레벨이 매우 취약한 건 맞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럼 얼마나 밝은 이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LCD는 물론 에너지 소모가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더 큰 광량을 이제 입사시켜 주게 되면 LCD에서는 좀 더 밝은
이제 휘도를 구현하는 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트라스트 레이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컨트라스트 레이쇼는 앞에서 얘기했던 블랙 레벨과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의 이제 OLED와 LCD 이게 이제 최선의 이제 디스플레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가 써 있는 이제 까만 화면에 글자만 있는 혹은 그 별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그 빛이 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빛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일부 이제 원래 빛이 발현하면 안 되는 부분도 빛샘이 은은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이 아예 턴 오프 시켜버리면 이제 블랙 레벨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켜버리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VA나 IPS로 대표되는 요즘 이제 고성능 LCD 셀 같은 경우에도 VA 같은 경우에는 4000대 1, IPS 경우에는 1000대 1 정도의 이제 일반적인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LCD는 항상 단점만 있느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OLED 자체가 이제 유기물을 기반으로 한 이제 디스플레이 소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미지 스티킹, LCD의 이미지 스티킹 혹은 이제 버닝이라고 대표된 OLED의 이제 신뢰성 이제 팩터로만 보면 OLED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LCD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면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 많이 되어서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이제 신뢰성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되는 LCD와 OLED 두 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무기물 LED 소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뭐 SK 와이번스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SSG로 바뀐 이제 야구장의 전광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광판은 이제 뭐 논리회로 소자나 이런 것들을 실험할 때 혹은 우리가 신호의 온오프가 이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인디케이터로 활용하는 이제 이런 LED를 활용을 해서 만든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런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기물 기반이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리고 작게 만드는 것도 뭐 반도체 물량을 활용하면 작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OLED를 대체하거나 혹은 OLED와 다른 이제 시장을 이제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요소로서 이 무기물 다이오드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런 큰 거를 이제 전광판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제로 가정용이나 혹은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름하여 이제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무기물 LED, 아까 말씀드린 그 LED와 완벽하게 일치한대요. 다만 사이즈만 5에서 100 마이크로 수준으로 초소형의 발광 다이오드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만 하고 디스플레이만 구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실제 현재까지의 기술로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로 구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픽셀을 만들게 되면 이 작은 픽셀을 어떻게 한 기판 안에 RGB를 구현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제일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작에 관련된 이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용이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LED 이제 인디케이터로 활용되는 LED 이제 전구와 일치하고요. 다만 사이즈만 마이크로 스케일 혹은 나노 스케일로 낮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빛이 나는 메커니즘 자체도 OLED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용어 자체가 호모 루모 레벨이 아니고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로 불리는다는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실제로 구현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삼성에서는 수년 전에 더 월이라는 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이런 제품들을 뭐 상용화를 시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가능만 하다면 뭐 플렉서블 혹은 뭐 디포머블한 뭐 몰핑이 가능한 이런 디스플레이도 역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LED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OLED와 LCD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일단은 자발 발광 자발 발광이 된다는 것은 OLED와 마이크로 LED가 동일한데 시감도 면이라든지 그 외의 모든 면에서 다 OLED를 상대적으로 압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단점이면서 이제 아직 해결해야 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매우 높다라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류와 뭐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 LED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디스플레이에 다시 이어서 디스플레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갈 예정인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마켓에 대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여기 동아시아권에서 거의 이제 제작이 되고 있고요. 물론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지만 그리고 뭐 LCD의 출하량으로만 보면 뭐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점 감소하고 이후에 약간 증가하고 요즘 이제 또 코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또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제 LCD는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사람이 2대 이상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출하량으로도 보면 중국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하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증가와는 반대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OLED와 같은 고부가 가치 이제 디스플레이로 좀 넘어가고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런 특성,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디스플레이는 어떤 걸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이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붙여놓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지금 다 현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VR 기기라든지 혹은 뭐 폴더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기반으로 한 이제 커머셜 같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대부분 다 지금 다 가능한 이제 기술인 거고요. 또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이런 투명 디스플레이, 창으로도 쓰고 이제 어떤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현재 다 구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아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일반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평면에서 뛰어넘어서 혹은 우리가 정해진 곳이 아닌 어느 곳이든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는 이제 첫 번째 디스플레이의 트렌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디스플레이가 앞으로의 디스플레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블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세대가 뭐 커브를 구현하는 것, 2세대가 밴딩이 되는 것, 3세대가 롤러블 혹은 폴더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재 이미 롤러블, 폴더블이 다 구현이 된 이상 지금 다 3세대까지 구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이제 그 이상의 세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랜스포머블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기판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판이 이제 플렉서블한 기판이어야 되고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혹은 이제 감았다 풀었다 하더라도 기판에 이제 데미지가 적은 그런 이제 기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트랜스포머블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이제 모바일 기기를 얘기를 했고 LG 같은 경우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이미 상용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VR 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VR은 이제 요즘 이제 핫한 키워드인 이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할 때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상의 현실 세계가 진짜 내가 느끼기에 현실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히 이제 평면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VR 기기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R 기기와 또 한편으로는 이제 AR 기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현실 세계의 화면에 덧대서 어떤 정보를 표현한다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 어떤 이제 비슷한 일인데 정보를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예전에는 딱 정해진 공간에서만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면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어떤 곳이든지 다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요건으로서 네. 홀로그램 또한 이제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될 기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홀로그램 기술이 처음 이제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디스플레이보다도 훨씬 더 이전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완벽하게 이제 기술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이 구현이 안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홀로그램이 가능하다면 그 어떤 디스플레이보다도 좀 더 현실감 있는 이제 그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제 캔디데이트 이제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용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이제 실어놨는데 이게 단순히 차량용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아날로그적인 이제 컨트롤 이제 요소들이 대부분 요즘 터치가 구현 가능한 디스플레이로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제 대표되는 이제 차량용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앞유리 전체, 이제 차량의 앞유리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모 반듯한 디스플레이 형태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날로기적 감속을 살리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역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디스플레이가 기존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소재였다면 요즘에 이제 어떤 패드 형태의 디스플레이라든지 즉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터치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입력 기기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등장하게 될 가상의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태블 데스크탑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화면으로 쓰고 싶으면 전체를 화면으로 쓰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이제 입력 장치를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가 이제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그 기존에는 이제 TV 혹은 노트북, 모니터 혹은 모바일 기기 이런 식으로 대체되어 있던 그러니까 대표되는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시장을 좀 더 확장해서 기존의 정지 화면으로 혹은 정지된 영상 혹은 그림으로 보여줬던 이런 이제 사이니지 광고 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요즘에는 굉장히 핫한 분야인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좀 더
디스플레이 시장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